자동차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. 그만큼 이 업황이라든가 실적에 있어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쪽이 자동차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러면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뭐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,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 사실,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제를 좀 매수를 많이 했었었는데, 여전히 진단 키트 쪽에 있어서의 리포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사실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, 그 전에 이제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는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도 좋겠지만, 대응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, 좀 가급적이면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연휴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58,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여전히 좀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.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7일날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7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. 8일날 실적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계속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8조대에서 10조대까지 나왔었고요.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11조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6만 원짜리대예요. 이 6만 원짜리대를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이 정고점, 올해 연초에 했었던 이 정고점 자리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만큼 4분기 때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그 부분들 충족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되 6만 원짜리대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, 외국인 쪽도 지금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매도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미국 쪽에 있어서의 장비사들이나 반도체 쪽에 있는 기업들도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리지가 않는다라면 시장도 이렇게 크게 지수가 밀려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이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.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산업 쪽으로 위축돼 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. 일단 하반기 쪽에서도 OLED 시장에 있어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. 유비리서치에서 올해의 하반기 OLED 쪽의 디스플레이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요.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출하량과 매출액으로 따져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5% 이상 출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% 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주가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들 쪽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.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ICD 같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ICD 같은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원익 IPS라든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. 피로픽스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. 보통 보게 되면 ICD 같은 경우도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3분기 때의 실적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200억대의 영업이익이에요. 이게
원래 2분기 때 일정 부분들의 매출이 좀 잡혀야 될 중국 쪽 매출량이 3분기로 좀 이연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영업이익대가 200억대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ICD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이에요.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할 거고 내년도에도 더 크게 성장을 해나갈 부분들이 있거든요. 사실 이게 OLED 쪽에 있어서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어제도 OLED 쪽에 있어서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. 보게 되면 주된 요인은 그거예요. 중국 쪽과 삼성 쪽 그리고 LG 쪽에 있어서 신규 투자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맞는 얘기거든요. 제가 장비사 쪽에 다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중국 쪽도 조금 투자에 대한 규모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대면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까지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실적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. 그 기업들이 바로 뭐 피롭틱스가 될 것이고 ICD가 될 것이고 원익 IP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될 것이고요. 그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두 번째 부분도 보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요. 근데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5년 내에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리포트만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대표적으로 뭐 풍력 쪽에 있어서는 CS윈드가 탑이에요. 실적이 유일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태움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.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다음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한화나 혹은 OCI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.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가 좀 많이 빠졌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 이외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JNK 히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거래량 대비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아직까지는 물량이 처리된 부분들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 분들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단연 뭐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현대차 같은 게 좀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. 매물대를 뚫어놨어요. 2015년도 때부터 시작했었던 가장 큰 매물대를 좀 뚫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16만 원대 중후반 17만 원짜리 대를 아마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지 라인대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정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물대를 좀 뚫어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 중반짜리 대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철강 쪽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포스코 같은 경우도 21만 원짜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자리대를 뚫게 되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는 23만 원대 중반 자리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원하시는 분들,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